됩니까? 아니 왜 진실만 얘기해서 사회생활 못합니다.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지. 멋있는 걸 멋있다고만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17페이지 이제 오늘 저번 주에 좀 했는데 그 책 보표 빨리 가서 하나 가져오세요. 저번 주에 했는데 요거 좀 파트가 딱 분리되는 거니까 요거 오늘 다시 한번 하게 좀 앞에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우리는 맨 첫 주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도 관리 계획이고 변경도 관리 계획을 해야 돼. 뭔가 정할 때 거치는 절차는 변경할 때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자, 다음에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관리 계획이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지구 계획 그럽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런 것도 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 계획 그리고 정비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런 것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용기지도, 용기지도 구역 이게 어떤 제도가 변하는 과정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가 앞에 있는 거를 보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거꾸로 하게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래요. 그럼 만약 용도지구가 용도구역을 강화 완화한다 그럼 틀려. 뒤에 있는 거가 앞에 있는 걸 강화 완화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이제 오늘 또 공부할 거고 용도구역도 공부하는데 이 용도구역이 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저는 개도시 수입이 하나 생겼었는데 이제 이 네 가지만 있다가 이제 개도시 수입이 아니고 지금 이제 개도시 수 입신보 그냥 내가 줄여서 임신보 이렇게 그냥 외우면 편하다고 했죠. 임신보 요거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거예요. 이제 어쨌든 기본은 용용용 기지도 용기지도 이렇게 해서 그냥 도시군 관리를 일단 공부한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1년 내내 내가 칠판에 써주는데도 까먹기도 해요. 시험에서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으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도 공부를 또 해야 돼 나중에 이제. 근데 이렇게 1년 동안 수백 번 해도 까먹는데 언제 무슨 한 번씩 이렇게 형사처벌 규정 같은 거 한 번 나왔다 외우면 안 돼. 그런 것들 이제 버리는 거고 자주 나온 것들 또 나올 것들 한다 이제. 특히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때 이제 나랑 많이 공부를 해. 근데 내가 강의를 안 했어. 전혀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다음 중 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5번. 전부야. 이게 확률이 70%예요. 모두 골라라. 그래서 책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 그런 거 나와 이제. 근데 이제 다음 중 무엇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는데 이것도 처음 봤고 이것도 처음 봤고 이것도 처음 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 5번이라고? 처음 본 게 이렇게 많으면 내년에 공부 또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 처음 본 게. 이제 특히나 모두 골라라는 유형은 이제 한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모두 골라 내가 강의하는 거 두 문제 나왔는데 하나는 3번, 하나는 5번이었어요. 근데 이거 50%지만 이보다 확률이 더 높아. 근데 우리 학생 하나가 요거는 이게 3번인데 여기도 5번 해놓고 요거 3번인데 요거를 5번 해 여기 3번인데 5번 해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두 개가 틀렸는데 내 말 듣고 그냥 5번만 했으면 합격했는데 한 문제 차로 떨어지는 줄 알고 애가 타다가 합격을 했어. 근데 생각도 안 했던 세법에서 전부 정답이 하나 나와가지고 합격. 그러니까 이 차는 한 문제쯤 떨어졌다 그러면 좀 기대를 해볼 만해요. 그 이제 한 문제가 왜냐면 약간 경계에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로 틀리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경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깜빡하고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구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번 주에 이걸 해봤고 오늘은 여기 이건 이제 용 이걸 하고 다음 주에는 기반설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개발행위 공부하고 요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이제 하루씩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하면은 다음 주 초까지는 학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철거를 꼭 해줘야 된다는데 뭐 좀 내가 좀 될 것 같아 잘하면 합의가.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이게 공법이 아무리 빨라도 한 8회는 걸려야 되거든. 이제 그래도 좀 빠듯한데 이제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그리고 주말에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말 토요일은 진도를 조금 많이 나가겠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도 진도가 조금은 많이 나게. 근데 또 2시가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야간반이구나. 12시가 넘을 수 없는데 한 11시 정도까지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먼저 이제 용도지역입니다. 여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정도라든가 아니면 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제 칠판을 좁게 써야 되니까 글씨 옆에다가 좀 보기 싫지만 쓸 테니까 꼼꼼히 봐보세요.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규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토지의 이용 정도 이것은 뭐 이렇게 추상적인 말들은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이제 이용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리고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이제 주로 물어봅니다. 이제 그래서 먼저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그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또 도시역은 더 그러니까 추가해서 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어요. 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자 여기까지가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도시 외지역이에요. 자, 네 여기 보전하는 말이 붙어 있으면은 토지를 많이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용하지 말라는 거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뇌는 보존해야 돼, 이용해야 돼? 보존해야 되기, 이용해야 되겠죠. 내가 또 보존이네. 내가 내 두뇌를 보존할 뻔했네. 자, 보존보다 이용해야 되는데 보존 붙으면 이용을 많이 하는. 어쨌든 여기 녹지적부터 이쪽은 이용을 활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은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제. 자, 근데 녹지도 특히 보존 녹지라는 게 있고 생산 녹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얘하고 좀 비슷한 걸 계획 녹지 안 그러고 이건 자연 녹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보다 자꾸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데 이거 보존 녹지가 제일 이용 안 하는 거고 자연 녹지는 이용 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개만 비하면 얘가 좀 나요. 계획 관리가. 자, 건폐율이라든가 활용에 있어서 좀 나요. 이제 여기 용도라든가 건폐율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 관리가 이나마 이쪽에서는 좀 낫다. 주거지역은 또 이제 그리고 여기까지가 너는 그거 몰라도 되지만 법 체계를 조금 알면 좋아 이제. 자, 우리나라는 헌법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계엄 사태 발생하면서 헌법은 많이 들어봤을까 이제. 헌법이 있고 그 밑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 이번에 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학생이 대학원생이 버스에 타다가 커피를 들고 탔는데 이제 커피를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법이 그런 게 있냐 막 따지니까 어떤 승객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무슨 법이냐 그래. 법이에요 다 이게. 이제 물론 뭐 조례가 법이라는 걸 몰랐다고 무식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제 법 대생이 아니 모를 수 있겠지 법을 안 하면. 그래서 법입니다. 자, 명령에는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이 있고 총령도 있지만 우리 총령 필요 없어. 그다음에 행정각부에서 만드는 부령이 있는데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이제. 물론 여기서 많이 나오지만 여기까지 시험 범위. 이걸 시행령, 이걸 시행 규칙 그러는데 그런 이름 몰라도 돼요. 자, 다시 법률, 이건 몰라도 되는지가 우리 시험에선 제일 중요하지 헌법이지만 법률, 명령, 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얀색으로 쓴 것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자, 법률에서 이래요. 대통령령으로 다 힘드니까 이제는 명령이 법률에서 다 정하게 하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대. 그럼 여기를 대통령령으로 더 자세히 나누는 거야 이제.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뭐 대통령령이 있는지 법률에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법 체계는 들어두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 주거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1종, 2종이 있고 여기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공업지역도 얘처럼 전용 공업지역 있고 일반 공업지역 있고 준 공업지역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역은 얘처럼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무슨 녹지라고? 계획 녹지가 아니고 자연 녹지지역이 있어. 자연 녹지. 얘하고 비슷한 게 자연 녹지. 그리고 상업지역은 법률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건폐율 용적률 외울 때 도움이 되게 해서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내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꿨어요. 법률에 있는 것을. 그래서 가까울 근자, 가까운 시일에 통일 중이다 해서 통일을 원하니까 근통일 중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건폐율 용적률 외울 때 오름차순으로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노란색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지. 대통령령으로.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여기 있는 도시적을 조례로서 추가 세분할 수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상업 기능이 발달한 도시야. 그럴 때는 중심 상업지역 또 1종, 2종 이러면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례로서 추가 세분할 때 이게 지문이 나올 만해요. 자, 어디까지야? 여기 녹지지역까지. 관농자 지역은 조례로 추가 세분 못 해요. 예전에는 이 용도지구는 지역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것이 예전부터 있었어. 용도지역은 지역적인 성격보다 좀 획일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역적으로 좀 차별할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추가 세분할 수 있다고 해서 자, 조례로 뭐 할 수 있다?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어디를요? 여기 있는 거 노란 거 주상 공록 도시역을 추가 세분할 수 있어. 이 뒤는 성격이 우리나라 전부 대부분의 도시가 큰 차이가 없어. 세분할 필요 없어. 도시역을 추가 세분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지 그게 무슨 말인가 대충 감이 와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면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지금도 이렇게 해놔도 물론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자꾸 이걸 알아놓으면 자꾸 듣다 보면은 조금 무슨 말인가 알겠다. 시험장에 나오면 이게 그 말이구나 찾을 수가 있어.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 여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이제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그리고 다른 개별법이라든가 특별법에서도 규제를 할 수 있어. 그것을 여러분들 개공을 하게 되면 중개사법에 권리관계라든가 또는 공법상 이용제한, 토지이용 계획 같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공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법을 모르면 설명하는 것이 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 이제 여기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이 여기 그리고 이제 요거를 뭐 상업적에 이게 있다 이런 유치한 건 안 물어봐요. 공법에서는. 그건 저거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학개론에서. 상업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래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공법에서는 그 정도 문제는 최하위급 0.5%밖에 안 돼. 거의 안 물어봐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여기 그 노란색 옷은 용도지역의 성격 같은 건 물어보세요. 성격 봅시다. 계획관리적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편입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꼭 편입을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필요하면 편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얘가 비슷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데는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안 하는 거지만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마구잡이 개발 아니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개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줄 알면 돼.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얘인데, 근데 이제 용적률은 얘가 좀 높은데 약간 법체가 안 맞는 면인데 이 두 가지만 일단 좀 기억을 해달라. 다음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자, 이런 것도 몰라. 그냥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안 물어봐요. 전용공업지역은 이건 상식으로 몰라. 이제 법을 공부해야 돼. 공해성 공업을 배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공해를 유발하는 공업이 있을 수 있겠지. 그건 어디다 배치하는 거야? 전용공업지역. 그리고 여기는 얘하고 대척점에 있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일 개발상이 많이 열려 있어요. 경공업을 위주로 하되 상업기능, 주거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내가 세다가 자세히 보세요. 한 700가지 여가지가 되는 것 같아. 건축법 시행령이 있는 것만. 그런데 거기서 안 되는 것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묘지 관련 시설과 위락시설 말고는 다 돼. 전공업지역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되는 거야 이제. 묘지 위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묘지 위락은 안 된다. 여기서 제일 제한이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여기는 허용되는 건축물이 초등학교와 농어가 단독주택 이런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초단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암기하라는 게 시험에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이 정도 쉬운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것이 언급이 될 때가 있어. 이제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말이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 공부하는데 여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관리구로 결정하게 되면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여기 있는 행위자를 적용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그때 한번 언급을 내가 할 겁니다. 이제 다시.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근린지역의 상어, 유통기능, 일반장에서 도심, 부도심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이 나와도 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것들은 안 물어봐. 그 초등학교 4학년도 국어를 좀 잘하면 맞추는 것도 이거 안 냅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전용하는 것은 공법을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여기는 양호한 주거환경, 양호한 거, 양호. 여기는 편리한 주거환경이에요. 편리. 근데 일종은 뭐냐? 이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야. 얘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야. 얘는 편리한 건데 얘는 저층 중심, 얘는 중층 중심, 얘는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일종 전용주거죠. 안 되겠죠. 여기도 안 돼. 저층 4층 이하인데 아파트는 주택층 수가 몇 개 층 이상이야 돼? 5개층 이상이니까 아파트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파트 다 돼. 이제 이렇게도. 근데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해서 단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단독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종 근생은 돼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근생이라는 게 근린지역 가까운데 우리도 사는 곳에 가까운 거 근린생활시설은 됩니다. 여기도 단독주택과 일종 근생은 돼요. 근데 일종 근생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종 근생 해당되는 것들 막 어렵게 되면 200제곱미터의 휴게음식점, 400제곱미터의 휴게음식 이렇게 될 수도 있어. 300을 가지고서 2종이냐 1종이 나누는 건데 그것도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한 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외워도 맞춘다는 장담은 못 하는데 여기까지는 한번 해보겠다. 여기까지. 허용되는 용도 허용되는 용도 이거를 공부하겠다. 근데 준주거적은 이제 시험에 종종 나왔었는데 이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또 다른 걸 추가한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내가 강조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한번 나랑 공부하면 해볼 만하니까 한번 하는 거야 이제. 그다음에 여기 내려갈수록 허용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자, 편리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여기 단독 일종근생 공동주택 되면서 이런 아파트는 안 된다고 했지만 교육시설과 노유자시설이 돼요. 좀 이따 책을 볼 거야.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 추가로 되는 것이 아파트도 되고 종교시설까지 종교시설. 이제 이 교재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는 우리가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공부했어. 또 뭐도 공부해야 되겠어? 건폐율 또 용률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주의사항.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단독주택 중에는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건 시험용이고 시험용. 그리고 이제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서는 조례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여지를 열어놓고 있어. 대통령 별표에 보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획공을 했을 때 일종 전용 주거지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의뢰인이 왔을 때 무조건 안 된다 그래야 돼. 조례 찾아봐야 돼. 조례를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조견표가 다 나와서 책상 밑에 깔아놓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좀 이따 이제 건폐율을 외울 건데 건폐율도 여기가 50% 이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하로 조례로 정한다는 거야. 조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50% 외웠지만 일종 전용 주거는 50이다 단정하면 돼. 조례 봐야 돼. 조례 봐야 돼요. 50 이하인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50 주는 경우는 잘 없어. 자, 확인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내가 개공하는 업무 지역을 다른 도시군으로 이사 갔다 그럴 땐 또 거기서 확인해야 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자 다시 이제 17페이지에 용도지역 1번 토지의 이용 및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높이 등에 관한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공공 복리에 맞게 이용하는 건데 추상적인 말들 다 필요 없어. 자, 용건 용의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굵은 글씨 뭐 써놨는 게 있네? 뭐가 안 돼? 종현이 뭐가 안 된다고 써있어? 굵은 글씨로? 큰일 났네. 벌써 졸려서. 중복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여기에 여기 파주인데요. 파주인데 여기는 상업지역이면서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 땅이 이렇게 걸치는 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겠지. 이제 이거는 내 땅이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는 거고 한 군데 두 가지가 있을 수는 없어요. 용도지역은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용도지역이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만든 거야. 어디다가 지정하겠어? 여기다 지정하겠지. 여기다 용도지역에다가 보완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여기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여기다가 용도지구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용도구역도 마찬가지고 이거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용도지역 간에는 중복이 안 되지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에 용도지구 중복할 수 있고 용도구역 가능해. 그리고 얘들끼리는 가능해. 얘들끼리 용도지구끼리는 좀 이따 보겠지만. 자, 다시 상업지역과 농림지역은 서로 간에 중복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 중복 안 돼. 근데 여기다가 경관지구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지. 그죠? 경관지구 위에다가 방제지구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있다 이 말이야. 용도지역끼리는 안 되지만 용도지구끼리는 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지역도 되는 거고. 또 여기다가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하는 용도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용도지역끼리는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중복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자, 용도구역은 앞에 있는 지역과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겁니다. 너 이제 잠 못 잤어? 왜 못 잤어 또? 늦게 들어왔어? 운동하다가? 운동을 그렇게 맨날 열심히 태능 선수촌 가려고 그러냐? 또 다시? 원투에서 태권도 했어. 태권도에서. 자, 용도지역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공 관리기구로 결정한다. 이건 공부했어요. 보세요. 여기서 작은 거 일부 어디죠? 일부? 지구다. 이게 일부라고 하죠. 요거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결정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도시공 관리는 대도시를 그러니까 국장, 도시공 관리,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근데 용도구역은 아까 개도시 수 임신복이 있는데 이건 이제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공부해야 돼. 오늘 할 겁니다. 좀 나랑 하면 뭐 금방 기억할 수 있어요. 몇 번 하면.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따라서 용도지역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맞는 말이잖아. 딱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뒤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여기까지 읽어줘야 돼. 맞는 말이고 확인하려면. 앞에만 봐도 설렜 넘어가면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으로 써 있는 경우들이 있어. 올해도 학개론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좀 나왔어요. 자, 다음에 이제 지정할 때 관리구로 하면 변경도 관리구로 해야 되겠죠? 당연하고. 자,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있는데 앞글자 따서 외우고 이러진 않겠습니다. 뭐 늘상 하다가 내 거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나는 뭐 외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앞글자 따서로도 한번 읽어보고. 자, 관리적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땅이 어디라고? 계획관리. 그래서 계획관리는요 건폐율도 40%예요. 다른 데는 20%인데 얘는 40%. 외울 때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다 해서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다 20이에요. 20. 다음에 보전관리적은 그냥 보전만 읽어도 돼. 그냥 참고삼아 한번 읽어는 주겠지만 나중에는 따로 안 읽어도 돼요. 자연환경 보호 등을 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이런 말인데 잘 물어본 편은 아닙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는 농림과 비슷한 겁니다. 자, 얘는 도시처럼 비슷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정해놓으면 주변이 굉장히 억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전관리 이렇게 정했다 이 말이에요. 주변의 어떤 활용 가치를 위해서. 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한 거니까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유사한 거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이제 본문이 좀 이상한데 지역이나 요거는요 이렇게 써야 돼. 사실은 지역이지만 B랑 연결되는데 지역이 나오면 A 또는 B처럼 느껴져. 요거 또는 요거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현재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만 하는 지역이다. 사실은 이렇게 읽어지는 건데 중요하지 않고요. 자, 편입이 예상된다. 어디에요? 계획관리 지역이다. 자, 농림지역은 이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이런 것들이 농림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역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거고요. 자, 뒤에서 나오는데 한번 예습. 농림지역은 농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 임업도 있는 거야. 그러면 산지도 농림지역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산지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인데 보전산지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나중에 뒤에 가서 관련된 말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제 자, 18페이지 용도지역의 세분. 자, 국장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공관리 결정으로 여기 좀 전에 본 하얀색에 있는 용도지역을 노란색처럼 세분할 수 있다. 세분. 자,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이렇게 세분된 것을 또 추가로 세분할 수 있어요. 추가로. 여기 다시 주상공로 이걸 대통령령으로 세분했죠. 노란색처럼. 근데 또 조례로 뭐 할 수 있어? 또 추가 세분할 수도 있다.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어요. 추가 세분. 자, 그래서 그 말 추가 세분하는 것은 여기 주상공로 도시까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지문에 나올 만해요. 답은 아니라도 나올 만합니다. 자, 다시 이제 주거지역 전용은 뭐라고요? 양호한 거, 편리한 거. 양호한 주거환경, 쾌적하고 조용해야 돼. 근데 이제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까지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은 양호, 편리한 거. 그리고 허용되는 건축이 더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층, 고층,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글씨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들은 설명을 많이 하는 대신 같이 꼼꼼히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이제 강의 보면서 조금 약간 속도를 느리게 해가지고 같이 읽어주면 돼요. 내가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읽어주고 이러지 못해요. 내가 어려운 건 설명을 많이 하고 쉬운 것들은 좀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간다. 자,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업무 기능,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허용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에 근린상업적,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은 법률에 있는 순서를 내가 조금 바꾼 건데 용정을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근데 여기는 근린지역, 유통기능, 일반상업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물어봐 거의. 연상할 수 있죠?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허용되는 준공업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강의할 때 쭉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공해성 공업, 그러니까 중공업,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다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그냥 공해성 공업 선택합시다. 공해 그럼 무슨 지역이요? 전용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하는 것은 일반 공업지역. 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보전은 자연환경 보전적 비슷한 거, 생산은 농림적 비슷한 거, 그다음에 자연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 가능성이 제일 열려 있는 게 어디야? 녹지 중에 자연녹지죠. 자연녹지. 그리고 이제 관리적 중에는 계획관리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19페이지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용도지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뭘 거쳐야 돼? 도시군 관리 절차를 거쳐야 돼. 저번주에 한 것처럼 우리는 뭐 기초사,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관리구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도 왜 이렇게 결론이 느려지는 않는데 절차도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절차가 무시되면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를 하라는 건데 도시군 관리가 안 해도 충분히 검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럼 도시군 관리 절차를 꼭 거쳐야 되겠어?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하천, 호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다인 공유수면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거야. 자, 공유수면을 여기를 매립했습니다. 매립했는데 매립 목적이 예를 들어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했어. 근데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얘하고 성격이 같대. 얘가 농림지역이래. 만약에 농림지역이야.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이나 생산독지래. 그럼 성격이 같죠? 같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같으면은 여기 이 매립된 이 공유수면 부분은 도시군관리 결정 없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여기 매립했는데 농경지고 여기도 농림지역이고 그러면 이걸 절차를 다 거쳐봐야 농경지로 되는 것들은 뭐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주민들 의견 들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럼 반대 의견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타당할 때 받아주는 거거든. 농림지역에 농경이 붙어 있는데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농경지인데 여기가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 그럼 여기는 농경지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주거지역에 비치는 농약 같은 거 문제 있을 수 있죠. 그 주민들 의견 들어서 타당해서 그것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성격이 좀 같아 달라? 달랐다. 같을 때는 이제 받고 이렇게 다를 때는 도시군 관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같을 때는 이웃한 곳으로 본다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19페이지 메뉴. 바다인 공유수의 매립 목적이 인접한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매립 지역은 해당 매립 준공구역은 도시군 관리 결정 절차를 거쳐야 돼.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같으면 본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나중에 공부가 되면. 다르면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같으면 본다고, 다를 때는 도시군 관리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적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 양관이 2번이야.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의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다른 경우나 이렇게 아예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르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 이 부분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해서 또 도시관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르거나 완전히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적과 이웃하고 있거나 둘 이상의 용도적과 걸쳐 있거나 이렇거든. 어쨌든 전부 다르거나 일부 다르다는 말이야.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본다 그러면 돼. 도시군 관리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르거나 둘 이상이 걸쳐 있다, 둘 이상과 이웃한다, 뭐 둘 이상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이제 하나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용도적 의제. 자, 두 번째 자동 결정되는 거. 이건 공유수면 매립이었고요. 자, 2번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게 있어. 여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돼요. 또 택지개발지구가 조성이 된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것을 말한 거예요. 전기.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적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이런 게 지정이 되면 그건 도시를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가 되면 얘는 도시군 관리 필요 없어. 이걸 결정하는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검증했을 거야. 그래서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하는 거야. 이제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마찬가지인데, 근데 전원개발사업구역인데 수력발전소만 설치하는데 그럼 사람들 많이 모여 살아 안 살아? 도시로 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산업단지는요 이제 좀 농공단지라는 게 있고, 농공단지 이거는 산업단지라는 말 붙어 있지도 않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 농공단지,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라는 것이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암기 안 해도 되는데 산업단지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걔는 도시로 되는 거야. 준산업단지는 도시가 안 돼요. 자, 주의할 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한번 등장할 때는 전보다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경우 있어요. 이제 준산업단지는 아직까지 나온 적 없었는데 준산업단지도 도시로 안 됩니다. 농공단지 안 돼. 그러니까 도시 산업단지, 국가산업, 일반산업단지는 도시로 본다. 조금 이따 건폐율 때 한번 더 나올 거야. 이제 이 산업단지 이름이. 자,
다시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됐는데 이게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 도시로 그대로 둬야 돼? 과거로 환원해야 돼? 환원되는 겁니다. 환원. 근데 해제가요, 실패해서 해제가 꼭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해 공부하다가 시험을 포기했어. 그러면 수험생 신분이 해제되죠? 또 하나 해제되는 게 있어. 언제 해제되지? 합격하면 해제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 지구는 해제가 되는 것이 실패해서만 해제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 완료. 그러면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해야 돼? 도시적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실패해서 해제가 되더라도 이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으면 그만둬야 돼? 계속할 수 있어야 돼?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들은 이게 도시군관리계에서 한번 공부한 걸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은 도시개발법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제 다른 데서. 그런 까지 이제 확인해야 되고, 하나 더 좀 여기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지정됐대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됐어. 그러면 여기 이제 배가 드나들기 위해서 이게 각종 시설 같은 걸 바다에 설치를 해야 돼요. 이제 바다 부분에 자연환경 보전지이다 그러면 함부로 설치 못해. 이거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초단밖에 못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도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그것은 그 공유수면이 도시적으로 바뀌어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 도시가 바뀌려면 여기 항만구역, 어항구역 공유수면이 붙어있는 이 육지 부분이 도시적에 연접해 있어야 돼. 연달아 붙어 있어야 돼. 만약에 그냥 여기가 농림이야. 근데 바다가 도시가 될 수 없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있는 거 확인해 봅시다. 자, 다음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에 붙어 있어야 돼. 항만구역, 어항구역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산업단지, 또 택지개발지구. 택지 조성하는데, 전기만데 뭐라고?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은 도시역에. 근데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는 언어에서도 다 나오네. 도시 아니겠죠? 농공단지. 준산업단지도 도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전원개발사업구역 중에서 수력발전소만 건설한다. 이럴 때는 도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도지가 환원되는데, 자 위에 있는 1, 2, 3, 4 하는 것들이 그 구역 지구 등이 해제가 됐대. 그럼 그대로 있어야 돼? 과거로 환원해야 돼? 환원. 근데 합격해서 해제가 됐어. 그럼 환원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발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혹시 환원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으면 그만둬야 돼? 계속할 수 있어? 계속할 수 있다. 다음에 양관에서 한번 의제되는 거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 관리지역에서 얘는 예비군이란 말이에요. 육군, 해군, 공군 어디든 맨날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예비군인데 이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가 됐어요.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가면 알겠지만 녹지에도 관리에도 농림에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네 군데 지정될 수 있는 건데 특히 관리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이건 기억하려고 안 해도 돼요. 이거까지 틀리게 하면 내가 말할 때 주의사항 밋밋하게 다 봐가지고는 절대 안 돼. 어제는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공법에 있어서만큼은 자동차로 치면은 아주 숙달된 드라이버예요. 초보자입니까? 초보 운전자야. 그런데 여기저기 다 쳐다보면 안 돼요. 자, 내가 보라는 거 딱 그것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 자, 근데 이런 거까지 보려면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좀 물어보면 해야 되겠지. 물어보면 시험에 자주 물어보면 잘안 말이야. 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얘는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동적으로 바뀌어. 관리에게 걸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된 거예요. 근데 보전산지는 임업 목적에 올곧은 나무를 심은 보전산지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수천 년 수백 년 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보전산지도 있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농림지역. 여기는 뭐가 되겠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면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이 되는 게 아니야.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라면 농림적으로 고시할 거고 산림청장이 이거라면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고시를 했겠지. 가보기 전에는 우리 몰라. 그쵸? 농업진흥지역 뭐야? 그건 농림지역이고 보전산지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이다. 틀려요. 얘는 농림지역이에요. 자, 맨 밑에 관리적 안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면 그것은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뭐가 될지 몰라요. 자, 다음에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요거는 이제 10분 쉬었다 합시다.